카메라 출동 이상호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1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종인 어르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것이 방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김종인 씨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듣자마자 이거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가 오늘 아침 6시 9분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김종인, 이재명에게 아주 우호적이다. 김종인이가 이재명을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유리할 선거 전략 조언도 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김종인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박용진이 직접 찾아가서 1시간 동안 김종인을 만났습니다. 김종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과 안철수는 단일화 안 될 거야. 둘 다 욕심이 많어. 그래서 단일화 안 될 거야. 안심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어제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결별한 지 일주일 만에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방문했다. 박 의원의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민주당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봤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거요, 김종인 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김종인 씨가 했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 사람을 만나서 나 이재명 후보 굉장히 좋아해. 내가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거 이렇게 빛의 얼전 몇 개 가르쳐 줄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박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박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의 야권 단일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김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권에서 현재 단일화 국면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 서로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유리해질 전략에 대한 조언도 건넸다고 전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김종인이가 알려줬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선대위 영입이나 결합 그런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았다면서 김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다양한 방법은 민주당이 찾아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원로로서의 강연이나 조언 등을 천천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당한 때 적당한 방식으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나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특별한 답을 하진 않았다. 설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김 전 위원장을 많이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2016년 1월에서 8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을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박 의원이 출판 기념식에 참석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박 의원의 출판 기념식 때에 김종인이 여기 있죠.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 때 찾아가서 이렇게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 때 1월 달에 이렇게 찾아가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독자 반응이 있습니다.
재밌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나온 독자 반응입니다. 김종인, 이재명에게 아주 우호적, 그리고 이재명이 유례적 전략 조언도 건넸다 라고 1월 13일자 보도가 있었다. 글쎄, 원로 정치인이고 학자이시면 어른답게 중심을 잡으시고 행동해야 존경을 받을 텐데 참 딱하다 라고 하는 투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른이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준석이가 또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준석이 중앙일보 한영애 기자가 1월 7일 날 쓴 기사입니다. 이준석, 김종인을 곧 찾아갈 것, 직접 복귀할 기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종인 전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과 관련 이번 선거에 남은 60일 기간 동안 어떤 시점에도 다시 김 전 위원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그만두기 전 만났다. 현재 마음을 추스리는 단계이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간이 있고 난 뒤에 직접 다시 찾아뵐 생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불가사의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당이 불가사의,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왜 국민의힘은 그렇게 김종인 씨의 목을 매는지 몰라요? 도대체 김종인 씨가 누구냐는 거죠. 뭐한 사람이냐는 거죠. 벌써 재작년 4.15 총선 때 김종인 씨가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수당을 만들어주겠다. 근데 과반 다수당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을 왜 또 데려오지 못해서 난리를 치냐고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이게 이번 날짜 봐서 미디어팬 온라인 뉴스팀 기자가 쓴 건데요. 2020년 3월 29일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전에 4.15 총선 전 기사입니다. 이게 총선에서 과반 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예산 100조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어요. 4월 총선 전입니다. 자기가 총선에서 과반 정당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안하다. 왜 미안? 자기가 문재인 정부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당을 어디 그냥 왔다 갔다 막 하는 겁니다. 그냥 문재인 당에 있다가 다시 그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에 있다가 미래통합당에서 또 과반 만들어주겠다고 총선 아주 뭐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다 망쳐놨어요. 기사 읽어드립니다. 국회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2021년 6월입니다. 20년이겠네요. 2020년 6월 개원 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하겠다. 김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한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이 전 대통령이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그 두 정권이 탄생하는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탓에 문재인 정부 심판에 앞장서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김 위원장은 그 숭고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놓겠다고 결심했다. 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도움이 됐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냥 또 문재인 정부 탄생에 또 도움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15 총선 때 다시 황교안을 도와서
다수당을 만들어주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다수당은커녕 웬걸 당이 쪼그러들었죠. 그 이번에 다시 나왔어요. 이준석이하고 같이 하겠다가 또 쫓겨나서 딴 데로 갔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재명이가 훌륭하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이분은 불가사의한 분이에요. 저는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어른답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시 황교안 정부, 황교안 정부는 아니죠. 황교안 당, 그 다음에 다시 이준석 당, 다시 이재명 당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지금 댓글에 뭐 들어왔어요. 이분이 뇌물로 감옥 갔다 오기에 뭐 동아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던가요. 그래서 감옥에다 갔다 오신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모시지 못해서 난리를 치냐고요. 이준석이 또 모셔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그분이 뭐 하는 분이죠? 무슨 도움이 되는 분이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김종인 그 어르신도 이해가 불가능하고, 김종인 어르신을 모시지 못해서 모셨다 안달했다 그런 국민의힘 이준석이도 난 이해가 안 돼요. 황교안 씨도 이해가 안 됐고 이준석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치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는 본인 신념이 좀 강한 사람이 정치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그래도 생명을 유지해요. 정치적 생명을. 정말 이해를 불가능합니다.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이제 그만하십시오, 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불경스러워서 차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셔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죠. 정치할 수 있고. 그러나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 연세가 드셨으면 나라를 위해서 진짜 본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권력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따라갔다 하는 거야. 권력과 돈을 따라서. 근데 또 그런 사람을 모시지 못해서 난리야.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한테 쫓겨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모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캠프에서. 그때 또 마음이 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 내가 승리하는 몇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줄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르신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투명하지 않고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명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요, 투명하지 않은 회사는 곧 망해요. 투명합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투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안 된 얘기지만요. 김종인 어르신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명하게 거취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쉬십시오 그러면 뭐 불경스러운 거고, 선명하고 투명하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견해를 말씀드려서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냥 오죽하면 제가
어른에게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드릴까요? 정말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르신에게, 저보다 연세가 좀 상당히 많으신 분에게 그렇게 좀 똑바로 처신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버릇없고 건방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널리 좀 이렇게 공유시켜 주십시오. 혹시 김종인 어르신하고 친한 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김종인 어르신에게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큰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의 후원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을 보면 어른들이 저렇게 하시면 후대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제발 어른들이 나라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높으신 분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김종인 어르신의 경우 이제 연세가 좀 드셨잖아요. 무슨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신지. 참 욕심이 끝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의 욕심이 나라의 발전에 직결되면 좋겠지만, 글쎄요. 김종인 어르신은 일을 안 해도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일을 안 하시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잘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을 비난하는 제가 몹시 제 자신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제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마음이 무거운 일만 생기네요. 예,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